식물과 호흡, 식물과 에너지, 식물과 에너지죠. 그쵸?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산물에 대한 내용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메인 테마는 식물과 뭐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운다? 그치? 세포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 광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누구에 대해서, 그치? 산물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광합성의 화학 반식을 알고 있죠. 굳이 그냥 조금 외웠으면 한 바람에 미리 조금 고등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됐죠. CO2 들어가고 H2, 그 다음에 얘 누가 되죠? CHO 62U, 그 다음에 산소 나오고 마지막 또 H2O가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얘네가 더해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산소하고 물이 나온다. 이해되셨죠? 물론 광합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선 이제 6개의 물을 날리고 6개가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를 이렇게 뒤바꾸면 결과론적으로 광합성의 반대는 뭐가 된다? 그치? 세포 호흡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광합성의 반대는 세포 호흡이 된다. 그럼 이 세포 호흡의 화학 반식은 1666이 되겠죠. 첫 번째 누구? 그렇지. 포도당이 들어가겠네. CHO 62, 6이 들어가는 거고. 맞죠? 두 번째 누구? 네,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누구? 그렇지. 물이 된다. 그럼 얘네 더하고 화살표 긋고 더해. 그럼 뭐가 되죠? 산소로 따라 해보세요. 산소로 포도당을 뭐 해? 분해하는 겁니다.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그렇지. 생활에너지, ATP라는 생활에너지를 만들고 나오는 애가 바로 누가 돼? 그렇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세포 호흡을 중등 과정에서 그치? 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결과론적으로 산소 마시고 누구? 이산화탄소 내뱉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굳이 얘네 둘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어떻게 비교하냐? 1번 광합성이라는 친구하고 누가 있는데 세포 호흡이라는 애가 있는데 첫 번째 그와 관련된 애는 누가 있을까? 장소가 존재하겠죠. 장소. 첫 번째는 광합성은 엽록체라는 애가 있지. 그치? 식물마다 각각 엽록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동그란 이게 동그란 애들이 막 이렇게 존재하는 그치? 동전 모여 있는 이런 구조. 얘를 엽록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가 있어요. 걔를 엽록소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호흡은 뭘까요? 호흡은 이렇게 소세지에다가 케찹을 발라. 됐니? 소세지에 케찹을 바르면 이렇게 돼 있지.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존재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들의 장소는 하나는 엽록체,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고 그 시기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즉 광합성이라는 애는 말에 나와 있다시피 뭘 사용하죠? 빛을 사용하네. 그치?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를? 빛을 합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낮이 돼야 되는 거지. 반면에 세포 호흡은 아니 밤이라고 숨 안 쉴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낮과 언제? 그치? 밤에 이렇게 같이 호흡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중등 과정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체 관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누가 되는 거고 산소가 되는 과정이죠.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결국 누구? 이렇게 산소가 되는 과정. 반면에 누구는 세포 호흡은 거꾸로죠.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겠네. 산소가 누구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자, 첫 번째 호흡이라는 건 누구?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영양분을 분해한다 그랬죠. 다시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한다.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한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분해하고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ATP라는 생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즉 에너지를 만든다. 두 번째, 장소하고 시기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낮과 밤 구별 없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각각의 물질이지. 즉 필요한 물질, 광합성에서 필요한 물질이 바로 뭐가 될까? 그치? 광합성에서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 물인데 반면에 호흡에서 필요한 건 포도당과 누가 된다? 산소가 된다. 고로 해당 내용은 화학 반응식만 명확히 이해를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의 시기상 언제?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니? 근데 우리가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새벽과 언제? 초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 30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하게 몇 명이 나가? 5명이 나갔지. 완전 슬프지? 근데 몇 명이 다시 들어왔어? 5명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가르치는 인원은 30명인데 이후에 가르치는 인원도 몇 명이야? 30명이죠. 이해했습니까? 즉, 나가고 들어온 애들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나는 계속 몇 명을 가르치고 있다? 30명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어디? 새벽과 초저녁에 일어나는 이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새벽과 초저녁의 경우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서로 같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반면에 낮의 경우엔 누가 훨씬 많이 일어날까? 그치?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밤의 경우엔 누가? 세포 호흡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세포 호흡이 많이 일어나면 그치?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합니다.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맞지?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정리. 밤에는 누구? 세포 뭐가 많기 때문에 호흡이 되게 많잖아. 세포 호흡이 되게 많다. 그치? 세포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로?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지. 더 중요한 건 영양소를 쪼개는 거죠. 산소로.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밤에는 세포 호흡이 많음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 그럼 누구의 경우에는? 낮의 경우에는 뭐가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광합성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누구?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누구? 그렇지. 산소를 내뱉겠네. 고로 다시 정리하자면 낮에는 광합성량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뭐 한다? 그렇지. 방출된다. 방출된다를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방금 이야기했던 어디? 그치? 언제? 새벽과 초저녁에는 광합성과 호흡의 양 자체가 서로 뭐하죠? 같죠. 즉 광합성량과 뭐가? 그렇지. 호흡량이 서로 같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30명 가리키는데 5명 나가고 5명 들어가는 그 꼴. 그치? 고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외관상, 즉 밖으로 바라볼 때 외관상 기체 출입이 뭐하다? 기체 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내가 눈으로 볼 때 출입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 선생님이 이걸 보면 항상 웃는데 뭐냐면 물에 불려 싹튼 콩이라는 애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삶은 콩이 있어요. 삶은 콩을 보면 안 웃기나? 야, 콩을 삶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세포호흡하길 바래. 다시 사람을 삶았어. 말이 돼 이게? 그러면 숨을 쉬겠나? 안 쉬잖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의 반응성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중요한 건 싹튼 콩과 삶은 콩의 그 차이를 확인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보온병에서 발생한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대. 자, 나왔습니다. 이 인간 또 나왔다. 야, 누구? 석회수. 탄산칼슘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 뭐? 탄산칼슘 만들어지니 결국 누구? 빛이 없는 어디? 그치? 싹튼 콩에서는 즉 세포 호흡량이 많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방출하는 거고 누구로 확인한다? 석회수로 확인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왼쪽에 보시면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 다시 갑니다.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돌아가서 세포 호흡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본질적으로 누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 뭐 하다는 건? 활발하다는 건 세포 호흡이 활발하다. 이 말인 즉슨 누가 많이 필요하다? 그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식물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첫 번째 누구? 그치. 아마 싹이 틀 때. 이해됐죠? 그리고 자, 여러분 생장과 성장은 다릅니다. 생장은 세포가 분열해서 커지는 거야. 뭐라고? 생장은 세포가 분열해서 커지는 거라고. 성장은 돌멩이의 사이즈가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고. 즉 생명체는 생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생장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 꽃필 때 뭐 이럴 건데. 그치? 또 하나는 그치, 꽃필 때 뭐 이렇게 세포호흡의 양 자체가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침과 저녁에는 뭐가 없다고? 외관상 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석회수 넣었다는 걸 결국 뭐 이산화탄소가 뿌옇게 흐려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건 탄산칼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즉 광합성과 무엇을? 호흡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자 보세요.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예요. 하나는 이런 그래프고 하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봤으니까 x축이 뭐고 시간이고 y축이 자 얘가 에너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x축은 시간인 거고 y축은 에너지였어. 그럼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뭐한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뭐한 상태? 높은 상태가 되는 거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 이해했습니까? x축에 선 긋고 결국 이만큼의 양 자체가 변했죠. 맞죠? 이만큼의 양 자체가 변했네. 얘를 바로 뭐?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겠죠.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뭐 했어? 흡수하는 과정. 즉 에너지의 준위가 높아졌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두 번째, x축에 선 긋고 시작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치시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반응열이 된다고. 그럼 얘는 에너지 뭐 했는데? 흡수했잖아. 그치? 자, 다시. 얘는 에너지 흡수했는데 얘 에너지 뭐해? 밖으로 방출했죠. 에너지 밖으로 방출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세포 호흡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그 에너지의 종류는 광합성의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고?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 호흡의 경우에는 생활 에너지 혹은 화학 에너지 혹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뭐 ATP라는 생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즉 광합성이라는 건 어떤 양분 자체를 뭐해? 합성하는 과정이라고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호흡은 영양분 분해해서 뭐 만든다? 에너지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다음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식물의 뿌리인데 흔히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관들이 존재하죠. 맞나? 이런 관이 존재한다. 근데 이 관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야. 흔히 식물은 살아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 둘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물관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로 쌍떡잎 식물 혹은 외떡잎 식물 둘 다 요 바깥쪽 있지? 요 바깥쪽에는 누가 존재한다? 그렇지. 요 바깥쪽에는 채관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갑니다. 자, 이 식물의 이렇게 단면을 쪼개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다. 됐죠? 쌍떡잎 식물의 예입니다. 그럼 안쪽은 식물은 물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안쪽에 뭐 있어? 물관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요 바깥쪽에는 그치 영양분이 이동하는 뭐? 체관이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요렇게 어떻게? 껍데기를 벗겨버렸어. 어떻게 껍데기를 벗겼다고? 이렇게 둥글게 껍데기를 벗겨버린 거지. 이해됐니? 둥글게? 둥글 환자를 쓰는 거야. 모양. 둥근 모양으로 껍데기를 벗겨요. 자, 환상박피라고 이야기한다. 자, 무슨 말이냐?
얘는 날린 거죠. 얘네를. 체관을 날린 거지. 그러면 자, 식물 다시 그릴게요. 자,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뭇잎에서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뿌리에서 물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들어지는 친구가 누굴까?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저장해야 된다고. 다시 누구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었다? 포도당. C6H12O6이라는 포도당을 만들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 그래서 이 포도당 자체를 저장할 때는 무엇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이동할 때는 어떤 형태? 그치? 설탕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림 그릴게요. 띨랑 하나 있는 이 친구를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설탕은 띨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애들을 흔히 설탕이라고 합니다. 엿당이라고도 하고, 즉 얘는 당이 하나야. 읽어 단당류라고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포도당이 있다. 반면에 얘는 당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래서 얘를 이당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자, 따단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이런 애가 무한히 연결돼 있어. 걔를 바로 누구라고? 녹말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고로 어디에? 탄수화물에. 뭐라고? 탄수화물에 포함되는 친구는 두 가지. 하나가 누구? 그렇지. 포도당. 또 하나가 누구? 녹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도당과 녹말은 족보가 같은 애들이야. 족보가 같아. 어떤, 그치?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한 개짜리를 뭐라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고, 졸라 많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녹말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이 이동하는 곳이 바로 뭐야? 체관이지. 그러니까 체관을 타고 이렇게 뭐가? 물질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지. 근데 아래쪽에 체관이 꺾여 있잖아. 즉 끊겨 있지. 그러므로 위쪽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해했습니까? 고로 우리는 무엇이 영양분이 어디에서 위쪽에서 어디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됐나? 자, 영양분이 위에서 아래로 간다. 그래서 위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을 환상박피라고 이야기한다. 자, 마지막 갑니다.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 생성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포도당은 입에서 사용되거나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은 입에서 사용되거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어떤 형태? 녹말의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된다. 다시 녹말은 바로 무엇이다? 저장의 형태를 이야기한다.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거고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광합성 산물 이동 결국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무슨 형태로? 그치?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서 언제? 밤에 누구 타고? 체관을 타고 이동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에너지의 저장에 대해서는 남는 양분은 녹말, 포도당, 지방의 형태로 다양하게 전환된다. 그래서 뿌리, 줄기, 열매 등에 저장된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예시들이 나와 있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가정하면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 1번 되게 중요하겠죠.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네. 그럼 광합성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들어가야 되고 뭐가 나가야 돼? 그렇지. 산소가 나가야 되니 가는 이산화탄소, 나는 산소가 될 거고 호흡의 경우에는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그치 나가는 거니까 라는 산소가 되고 다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자, 2번 보시면 포도당 산소로 분해하라 그랬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4번 중요하시겠네요. 4번 물에 불린 콩이야 이번엔? 근데 삶은 콩이야? 또 삶았어? 비는 뭐 하지 않아? 세포 호흡하지 않겠죠. 그치? 그래서 세포 호흡을 했다는 건 결국 누구? 석회수 확인한다 그랬지? 자, 한 번 더 배우세요. CA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 얘가 누구라고? 석회수.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굴 더한다고? 이산화탄소 더하면 누가 된다? 야하고 야 더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CaCO3라는 누구 나와? 탄산칼슘 나오는 거고 플러스 뭐? 물 나온다. 그러므로 석회수에 누구를 갖다 부으면 이산화탄소를 부으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죠. 됐고, 자, 아침과 저녁엔 외관상 출입이 없다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출입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는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조건이 되게 다양하죠. A는 싹퉁콩, B는 검정말, 그 다음에 C는 물고기. 자, 다시 갈까? 뭐야 이거? A는 싹퉁콩, 싹콩. 그리고 B는 검정말. 검정말이었지? 검말. 그 다음에 C가 뭐였지? C가 물고기였나? 물고기. 그 다음에 D가 누구니? D가 아이고 D 검정말인데 이 검정말이긴 한데 이거는 알루미늄 검정말이지. 쌓아놓은 거잖아. 이해했니? 자, 그 상태에서 초록색 BTB 용액이래. 오케이. 다시 갑니다. BTB 용액인데 야가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야. 노, 초, 파, 끝. 됐지? 자, 산성, 중성,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현재 염기성인 거네.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산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치? 물에 이산화탄소 녹으면 산성 된다 그랬지. 뭐라고? 이산화탄소가 뭐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누가 되고? H2CO3가 되니까 뭐? 탄산이 되는 거고. 얘가 나눠주면 H 플러스에다가 HCO3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냥 들으세요. 계속 외우는 거 아닙니다. 흐름만 기억하면 되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결과론적으로 산성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그럼 자, 싹퉁콩이 숨 쉬면 뭐더라? 그치? 산소 내뱉고,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죠. 검정말은 광합성하겠네. 그럼 CO2가 누가 돼? O2가 되는 거고. 됐죠? 물고기 호흡해야 되잖아.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죠. 얘 마찬가지 뭐 호흡하겠네. 그치?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 왜? 알루미늄 쌓아놨으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지. 됐나요?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산화탄소 나왔잖아. 얘가 바로 무슨 색? 노란색이 되겠죠. 됐나? 문제의 본질은 뭐다? 그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고? H 플러스 나옴으로 산성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해당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16번도 마찬가지네. 석회수 들어갔다는 건 결국 그치.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뭐 보면은 4번 문제도 마찬가지네. 싹퉁콩, 검정말, 그 다음에 검정말을 알루미늄으로 쌓아놨다. 싹퉁콩은 뭐해? 호흡하는 거고, 검정말 광합성하고, 검정말 알루미늄 박에 묶어버리면 뭐 한다고? 광합성 못하니까 세포 호흡만 하겠네요. 됐나? 고로 A와 C는 호흡하는 거고 B는 광합성한다. 기억하시고 10번을 뭐라고 했지? 환상박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양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 체관통해서 이동한다. 뭐 꼭 기억하시고요. 광합성 장소는 어딜까요? 광합성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했고 시간은 낮. 에너지는 흡수하겠죠. 광합성은 뭐 하는 반응이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됐죠?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호흡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전체 내용 정리하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BTB 용액에서의 화학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어떤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세포 호흡할 때 각각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